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부동산 투자본부 정수현 주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최근 성장한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시장이 생겨 일반인도 쉽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게 되어 이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액의 자산을 여러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산은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산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나누어 가지는 것은 아니고 자산의 수익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산을 나누어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4월 제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신종투자 형태를 조각투자로 정해야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해 미술품, 와인,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나누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가 보유하는 분산 원장, 한번 기록된 트랜잭션을 수정할 수 없는 불변 레코드,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는 스마트 계약,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용하여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나누고 증명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임대 수익을 정기적으로 수취할 수 있고 나중에 매각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자산인데요. 하지만 자산 규모가 워낙 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일반인들도 소액으로 이에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플랫폼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익 증권을 주식과처럼 편하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거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매를 통한 매매 차익,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매각 차익까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조각 투자를 시작한 카사코리아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처분 신탁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유동화하고 이를 뎁스, 즉 디지털 수익 증권화하여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펀드와 리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모펀드라서 일반인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거나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모 리츠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조각 투자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산이 크고 한 리츠에 다양한 자산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조각 투자는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좀 더 직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카사코리아에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주식처럼 편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여 규제 특례 또는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총 4곳인데요. 이 4곳의 업체는 모두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지분증권을 나누어서 유통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이 지분증권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행하고 유통하는지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처분 신탁을 이용하는 카사코리아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즉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이와 다르게 세종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브릭이라는 서비스에서는 처분 신탁이 아닌 집합투자증권을 통한 유동화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플랫폼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은 해외 증권형 토큰 시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해외 증권형 토큰은 자산에 대한 지분을 토큰으로 증명하고 지분에 대한 배당과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자산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증권형 토큰 역시 수익권을 분할해서 가진다는 점에서 국내 조각 투자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국내 조각 투자 시장과 다르게 해외 증권형 토큰의 경우 각 국외 증권법 규제가 받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펜 리조트는 미국의 로키 산맥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입니다.
처음에는 이 리조트를 리츠화하여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증권형 토큰이 허가되면서 리츠 상장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선회하여 최초의 증권형 토큰 발행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스판 리조트의 증권형 토큰 발행은 리조트에 대한 수익과 즉 리츠의 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1,800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성공적으로 종료했으며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스판 리조트 증권형 토큰 구조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발행된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어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동산의 수익권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증권형 토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도입된다면 중소형 프로젝트들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용이해질 수는 있지만 인프라 미비 등에 의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불량 자산들이 쉽게 유동화되어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에 대해 직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종합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종합 투자 시장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좀 미비한 상태이고 규제 특례를 통해서만 인가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정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는 이제 해외에서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나오는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정비하여 일관된 규제를 통해 증권과 같이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규제 속에서 해외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증권형 토큰 개념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관련 규제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종합투자 시장에서도 인프라 구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